네, 또 이제 내년 초까지 반드시 청약에 당첨돼야 하는 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걸까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LH 사전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8,000호 4달부터 분양.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LH에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땅을 일반 건설사들한테, 민간 건설사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양을 해주는 조건이 너네 이제 사전청약 신청해. 사전청약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예요. 조건부로 이제 이 땅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넘김을 받았던 분양 업체들은 이제 사전청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분양도 지금까지 공공 분양에 대해서만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민간 업체들한테까지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계 사전 청약 조건 용지 공급의 군침. 왜냐면 좋은 땅들도 있거든요. 좋은 땅들도 있는데 이 필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사들도 이렇게 좀 호응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네요. 그만큼 물량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물량도 많아지는데 대신에 어려운 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전 청약도 그렇듯이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하지만 언제 본 청약이 예정돼 있고 또 언제 완공이 돼서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전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들은 뭐 짧게는 뭐 7년, 길게는 11년, 12년 이 정도까지 건설 사전 청약이 끝나고 나서 입주 때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게 되면 실제로 민간업체에서는 물론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어요. 대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통은 청약을 넣고 뭐 3년 정도 뒤면 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진짜 분양가 책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래 가격을 10년 예측하고 후를 그렇죠.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건데 10년 뒤에 가격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예상하고 분양가를 높게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사람들이 되겠지. 또 관심을 안 갖죠.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 몰라 나 분양가 낮게 측정할래. 그러면 건설사 부도 나는 입장에서 거지. 난리 나는 그쵸. 거예요. 자재비 손해 인건비 나는 못 거죠. 맞춰갖고 네. 그런 비용들을 못 맞춰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공까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택지를 얻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서로한테 조금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 분양에서도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 예정 단지들 중에서 좀 여기는 꼭 눈여겨봐라 하는 또 그런 단지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문 1구역이에요. 아마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치를 좀 살펴보면 서울이 이렇게 있을 때 동대문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북구랑 중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딱 틈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도 1호선, 경의중앙선 여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제 중랑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문동 자체가. 네.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문 1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여기 위치예요. 오, 대단지네요. 정말 대단지죠. 여기에요. 그리고 1호선 외대역 여기 있고 1호선 신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는 뭐 마터금 백화점이 없는데 지하철로 조금만 가게 되면 여기 청량리역 쪽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광운대역 쪽에 이마트가 있고 상봉역 쪽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보시면 여기 혹시 빈 땅 보이시나요? 여기 빈 땅이 이문 3구역. 여기도 아파트가 올라가요. 여기가 3,000세대 정도가 되고 여기가 4,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7,000세대가 되는 대규모 단지가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 입지가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빈 땅이 있어요. 빈 땅. 네네. 여기는 이문 2구역이었어요. 여기는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걸로 예상되고 만약 여기까지 되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새 아파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은 이제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휘경 1구역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가 있고 휘경 2구역 같은 경우도 휘경 SK뷰 그리고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 중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 현황인데 이 전체가 새 아파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조감도가 나왔어요. 조감도를 보실 때 이렇게 보면 아래쪽이 남쪽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좀 꺾어서 봐주셔야 돼요. 왼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얄동 찾는 게 또 중요하겠죠. 왜냐면 나중에 내가 여기 꼭 청약에 당첨돼야 된다. 그러면 로얄동보다 그런 타입보다는 비슷한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로얄동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 여기에 저층으로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가 전망이 뚫렸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이문 3구역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파트 뷰가 나올 곳입니다. 오히려 여기보다는 여기 왼쪽 부분이 남쪽이거든요. 여기가 외대예요. 이제 외대 쪽을 보게 되면 높은 건물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낮은 건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잘 나오게 되고 또 이쪽 또한 한예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학교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단지 배치도를 보고 어디가 더 좋을지,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어디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보시면 세대 정보를 볼게요. 총 2,900세대예요. 2,904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8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은 세대수가 일반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평형대를 보게 되면 52제곱미터가 87세대, 그리고 72제곱미터가 178세대, 그리고 84가 491세대, 그리고 99가 47세대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가장 흔하게 보이는 5구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5구가 없는 이유는 조합원 물량에서 다 빠져나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위가 가장 작은 평형, 그다음 좀 낀 평형이라고 하는 72제곱미터도 있어요. 그리고 8호 초과 물량인 99제곱미터도 있기 때문에 추첨제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 시기는 이제 분양 예정 시기가 원래는 더 빨랐어요. 거의 올해 7월 달 이야기도 있었고 9월 달 이야기도 있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분양 예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계속해서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분양가가 너무 낮아서 분양이 무산이 돼요. 너무 분양가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조합원에서는 분양가를 2,350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되다 보니까 합의점에 도달하지가 못해서 계속 분양이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35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5구 기준으로는 6억, 84 기준으로는 8억 정도가 돼요. 이 말은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둔촌중공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이때는 아마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경쟁률이 상당히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차이가 나죠. 차이 많이 나겠죠. 여기는 아마 고가점자들의 잔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상당히 더 비쌀 것 같은데 지금 분양가는 지금 저렇게 나온 건가요? 확정은 아니고요. 예상하는 분양가가 이 정도일 또 거다라고 보는 거고 공고가 나올 나오면 때? 알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좀 변할 수는 있어요. 조합원들이 원하는 분양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도 조합원분들은 더 많이 받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세들까지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문 1구역 레미안을 보게 되면 2,9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근데 그 옆쪽으로 레미안 아트리치가 있어요. 여기가 2019년식이고 1,000세대가 좀 넘어가는 대단지입니다. 여기가 34평 기준으로 14억이에요. 조금 전에 84 기준으로 거의 8억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8억 정도라면 여기랑만 비교해도 거의 6억 정도. 근데 여기는 이제 2024년도 완공이니까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희경 SK뷰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19년식에 34평, 14억 정도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장위까지 올라가게 되네요.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2019년식이에요. 여기가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여기 시세가 13억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청량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농 레미안 크래시티가 있어요. 여기가 2013년식인데 1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가격이 아마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렇죠. 금액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거의 적어도 6억 또는 그 이상 시세 차익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첨 전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는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면 저라면 추첨제를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근데 추첨제를 할 때 일단 분양가 자체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 대출이 안 나올 수 나오지 있겠네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금력이 되는 사람은 9억이 넘길 바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9억이 넘게 되면 거의 지원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좀 추첨제라 아니면 이렇게 가점제로 가더라도 조금 높은 분양가로서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조감도가 있는데 조감도에서도 좀 덜 좋은 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동에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84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타입들을 선택하는 게 저는 오히려 가능성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추천해 주실 단지가 있으신가요? 네, 다음은 베르몬트로 광명입니다. 어. 여기 또한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광명 뉴타운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4구역, 5구역, 여기가 2구역을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4구역, 5구역이 있고 그 위쪽으로 베르몬트로 광명 현장이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으로 이제 마트라든지 롯데시네마 이런 부분들이 있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1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블 역세권이란 말은 둘 다 어중간하다라는 것도 애매할 얘기할 수 수가 있는 있다는 거죠.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7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양 넣기엔 또 괜찮은 네, 지역이겠죠. 일단 단지도 너무 쾌적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중앙에 호수 같은 것도 있고 공원 같은 것도 조경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이렇게 배치될 것이라는 걸 보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공급수가 총 3,344세대예요. 정말 대단지고요. 여기서 일반 분양은 726세대 정도가 됩니다. 타입도 정말 여러 타입으로 나뉘게 되죠. 84 타입이 물론 제일 많아요. 그런데 102 타입도 있으니 여기도 추천 분양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59 타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70세대 정도. 그러네요. 그리고 36도 있어요. 36도 14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타입이 나오게 되면 나의 당첨 전략을 한번 짜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분양가가 지금 조합원이 제시한 분양가가 2,3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분양가, 너네 분양가 너무 높게 하면 안 돼.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해. 이렇게 분양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생기잖아요.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바로 분양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분양 일정이 또 또 연기가 밀리고 되고 있는 거예요. 2,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84 기준으로 7억 8천 정도가 돼요. 엄청 싸네. 싸다. 59 같은 경우는 5억 8천 정도예요. 만약 광명시에서 제시하는 2천만 원 기준이라면 34평은 6억 8천이에요. 6억 8천이고 25평은 5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개봉역에 30년 다 돼가는 구축 아파트보다도 싸네. 네. 여기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여기 다 재건축한 아파트들인데 설산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경우가 2021년식이에요. 여기가 16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하얀 이편한 세상 센트럴빌이 있는데 여기가 2010년식이에요. 여기가 11억 5천. 광명 아크폴의 4위 위브가 2020년식인데 여기가 13억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13억 그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많게는 15억 이상도 갈 수 있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7억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시세 차이가 크고 여기가 단지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대우랑 그리고 롯데랑 현대랑 컨소시엄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또 브랜드 가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분양 일정은 좀 올해는 힘들겠네요, 여기도. 네, 아무리 봐도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좀 분양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분양 일정이 다 밀리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라고 하지만 또 내년 초에서 또 어떻게 그쵸, 될지도 또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300도 엄청 싼 건데.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32평이 7억 8천이면은 네. 아이고야. 네. 여기는 거의 대출 나오는 범위로 분양가 나올 테니까 여기도 진짜 박 터지겠네요.
네, 맞아요. 전략을 잘 짜야겠는데. 여기는 정말 전략 잘 잡으셔가지고 음. 넣어보시는 게 분명 좋아요. 여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면 다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이신가요? 예, 여기가 당해요. 광명시? 물론 여기 당에 마감이 되지 않으면 다른 시까지도 마감이 되겠죠. 네, 다른 시까지도 기회가 갈 수 있는데 여기는 100% 어. 당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로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광명시 계신 분들은 이건 진짜 무조건 넣어야겠다. 그렇죠. 무조건 넣어야겠는데요. 왜냐면 관심 지금 있으신 광명 쪽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개발된 곳이 되게 너무 많잖아, 많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기회가 많겠네. 네, 그걸 기대하고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데 생활권이 이 서남권인 분들은 광명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예정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전입을 하시고 공부하면서 계속 넣어보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진짜 이번 괜찮을 기회는 좀 놓쳤더라도 추후에 네. 이제 이루어질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저기 지금 저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 쪽은 재건축이고 광명 사거리는 재개발인데 네네, 그러네요. 딱. 지금 저게 되게 많이 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또 이렇게 당해로만 한다 하면은 뭐 경쟁률이 상당히 내가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광명에 전입을 해두면. 그렇죠. 광명시 사람들이랑만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 중에 가점이 높으면 이득 있고 또 특공도 같이 경쟁할 때도 괜찮은 거죠. 광명 쪽으로 많이 가시겠는데. 생활권 아니어도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거는 서울이에요. 아시다시피 광명은 공이를 써요. 지역번호. 그런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그냥 서울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이랑 같이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주변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청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광명 쪽에 전입을 넣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계속 넣어보는 거를 권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